대한민국의 록밴드, 기타의 김창완, 베이스의 김창훈, 드럼의 김창희, 산울림 밴드를 하십니다. 뭐 대단한 인기였죠. 그 동생이 뭐 사고로 사망을 하자마자 거의 활동이 중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좋은 음악들은 오래도록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근래에 김창완 리더가 23년간 라디오 아침 방송을 그만두고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라는 책에 대한 사연을 들려주셔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페이지의 작가의 말에 보면 제 마음이 시린가 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고 싶고 체온이 느껴지는 글을 띄우고 싶었습니다. 이런 지 오래됐습니다.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 삶을 가지런하게 만들어주기보다 오히려 두서없이 퍼뜨려 놓은 시간이 남긴 자국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혹시라도 위로가 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가 밥 달라 왔네요. 그럼 읽고 계세요. 2024년 2월 김창훈, 이렇게 작가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녀석에 보면은 엄청난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아침마다 새로운 오프닝을 이렇게 다 썼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멘트인데, 기분은 날씨 같은 것이라고.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게 힘이 펄펄 나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몸이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이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날씨 같은 거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바람 불다, 비가 오다, 뭐 그러다 햇살이 비추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다 흐리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글이 있냐면은 찌그러졌다고 실망할 것도 없지요. 저는 거의 매일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오른쪽으로 저리 돌아라. 라디오 오프닝 멘트를 읽고 나면 원고 뒷면에 그리지요. 제법 그럴듯한 눈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찌그러진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종이도 아깝고 하니 몇 번 더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에 또 그려요. 정말 수도 없이 그리는데 단 한 번도 흡족한 동그라미가 그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스태프나 기술팀 막내한테 보여줘요. 그럼 다들 와 진짜 동그래요 하면서 환호해 줍니다. 그게 격려라는 걸 잘 알지요. 참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죠? 뭐 저도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봤지만 진짜로 제대로 된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때가 없더라고요. 또 똑같은 게 그려지기도 뭐 하고 있네. 아무튼 좋은 또 글입니다. 또 다음 글 하나 읽어드릴까요? 오늘 하늘에서 어제 하늘을 찾지 않기. 대단합니다. 어제는 하늘이 정말 푸르고 맑았는데 오늘 목동 하늘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약간 더 뿌였네요. 하늘을 쳐다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을 보면서 왜 어제 하늘을 찾고 있는 걸까? 물론 어제 아침 하늘이 워낙 예뻐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어제 하루가 행복했다고 오늘 또 그걸 찾는 건 좀 어리석은 일 아닌가 하는 생각요.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것도 좋더라고요.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배울 게 많은 글을 보내줬어요. 아무리 좋은 글이라 해도 맞는 말이긴 하다. 그래 뭐 한 자리라도 더 배운 사람이 낫겠지 하면서 넘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잡초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고려대 강병화 교수가 17년간 전국을 다니며 채집한 야생 들풀백과 4,439종의 씨앗을 모아서 종자은행을 세웠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아, 현장에서 보고 이런 밀밭에 벼가 나면 그때 잡초고 상황에 따라 이리 하면 보리밭에 밀이 또 나면 검색도 하고 또한 찾고.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지요.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겁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더라고요. 그러니 스스로 잡초를 할 일이 아니네요. 용기를 갖자고요. 뭐 이 글도 너무 좋잖아요. 자,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입니다. 이거는 어느 날 라디오의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살이 빠졌다는 사연이 왔습니다. 뼈가 드러나게 살이 빠졌다니 제가 다 안쓰러운 기분이 듭니다. 근데 너무 예민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완벽주의 그냐요?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자로 잰 듯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여백이 되는 대로 그려보겠습니다. 47개를 그렸군요. 이 가운데 거의 표시한 2개의 동그라미만 그럴듯합니다. 회사 생활이란 것도 47일 근무 중에 이틀이 동그라면 동그란 것입니다. 너무 매일매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겠습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아, 상황을 봐야지 무슨 너무 좋죠. 다음 글입니다. 라디오 청취자 사연 중에 추석 맞아 혼자 계신 어르신들 한복 씌워서 갖다 드린다는 골무라는 모임 이야기가 있었어요. 진짜 좋은 일 하신다 싶었습니다. 자식들 다 떠나고 아내, 남편마저 이런 외로움의 덩어리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비 내리는 소리라도 없다면 밤의 정막이 얼마나 무서울까 싶었습니다. 오늘 이래야 해서 다시 잠을 청하는데 잠은 안 오고 아침이 왜 그렇게 먼지 그래도 오긴 오더군요. 자, 다음 글은 지루함을 거치지 않고 도달할 곳. 뭐 하나 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고 금세 실증을 내서 다른 걸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죽하면 공부도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했겠어요. 일단은 진득하게 앉아있는 게 습관이 돼야 공부고 뭐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끈기라고는 진짜 약에 쓰려고 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뭔가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크면서 그게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느꼈습니다. 지루한 뭔가를 지나가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없더군요. 자, 다음은요. 아프면서 사는 거예요. 보통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지만 종종 오다 가다 들르는 오래된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몇 년 전에 물 없이 술을 하셨는데 아직도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절룩절룩 하면서도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그 집이 워낙 손님이 많거든요. 그제도 갔는데 저희 어머니 안부도 물어보시고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늘 한결같은 모습이어서 큰 희망은 아니어도 하루 살아내기에 거뜬한 희망을 한 그릇 먹고 나옵니다. 나오면 그렇게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아프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시더군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대울립니다. 고통을 품을 수 있는 인내와 그걸 뛰어넘는 지혜의 한마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 좀 쉬게 놔주세요. 엊그제 누가 묻더군요. 이제 추위는 다 갔겠지요 하고요. 네, 이제 곧 꽃필 텐데 다 갔겠지요 하면서 자신이 없었어요. 꽃샘을 내서 또 추운 날이 올지도 모르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니 딱 부러지게 다 지나갔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말을 못 맺었어요. 그리고 돌아서 생각하냐 이런 것도 혹시 정답 노이로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저 내 느낌, 내 생각을 얘기하게 하면 되는데 괜히 쭈뼛거렸구나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불안해하시는 분 많아요. 저절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에 날씨 얘기와 마찬가지로 다 지난 겨울인데 추워봐야 얼마나 춥겠어 하는 마음보다 또 추워지면 어떠나 정답이 아니고 틀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을 떨쳐버리질 못하는 거지요. 잠시라도 마음을 좀 쉬게 놔두세요. 억지로라도.